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1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됩니다. 산업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데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상 현대중공업에 매각됩니다.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이 세울 조선합작법인에 대우조선 지분을 넘기는 대신 조선합작법인 주식을 받기로 하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겁니다. 산업은행은 거제 삼성중공업의 참여도 열어놨지만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입니다. 조선업계에서는 그동안 국내 업체들끼리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했다며 인수합병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입니다. 경쟁 강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성과도 좀 제대로 받고, 지금 이제 업체들 너무 설비가 유휴 설비도 좀 많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종업계 인수합병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때문에 회사 매각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매각 6대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현대중공업을 통한 대우조선 매각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매각에 대해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며 불응시 강력한 투쟁을 경고한다. 한편 두 회사 합병은 세계 1, 2위 회사가 합치는 것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반독점 규제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난해 여당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 추가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정작 해가 바뀌었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라 기자입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혁신도시 시즌2로 대표되는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의지는 여당 대표의 입장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경남을 비롯한 전국 각 자치단체는 최적의 이전 공공기관을 분석하는 등 조심스레 유치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넘도록 추가 이전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또 중앙행정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이양일괄법도 정부나 여당 바람과 달리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 법안이 재개정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지역마다 특정 기관이 자신들에게 와야 한다며 소지역주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던 혁신도시를 성공시켜서 그 과실, 열매들이 나머지 지역으로 이제 넘쳐나가도록 만들어내는 이제 1차적 지향이 꼭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내년 총선 등 정치적 변곡점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투명하고 원칙에 맞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경상남도는 7개월여 만에 또다시 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인데요. 김 지사는 없지만 경상남도는 남부 내륙철도와 제2신항 등 민선 7기 핵심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가 또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대선 출마로 2017년 8월부터 10개월여 동안 이어져 온 권한대행 체제. 김경수 지사가 취임 7개월여 만에 법정 구속되면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박성호 지사 권한대행은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남부 내륙고속철도, 신항 문제 이런 각종 경남도가 다시 재도약하기 위한 이런 국가적인 핵심 사항들이 차질이 우려가 될까 봐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은 중앙정부와 국회, 도의회에 미리 계획하고 협조를 구하고 시군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도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등 도민과의 소통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의 제1호 공약인 서부경남 KTX 건설을 위한 남부내륙 고속철도 추진단을 발족하고 세부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경남도의회도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정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남도 현안에 대해서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상남도 의회와 도청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를 통해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이른 시일 안에 뵙겠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7개월여 동안 서부경남 KTX나 스마트 공장 등 대형 경제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도정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김 지사가 구속되면서 그가 주도해온 혁신 사업들이 방향을 잃게 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며 경제와 사회, 도정 등 3대 분야 혁신안을 제시한 김경수 지사. 취임 직후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도지사직 속 사회혁신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관련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가 도정에 관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법정에서 구속되면서 이 같은 사업들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김 지사가 가장 주력한 새로운 경남형 일자리는 공장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 타협이 절실한 상황. 하지만 소통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도지사의 공석으로 대화와 타협의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 지사가 광주 지역 전문가를 보좌관으로 전격 임명하고 추진해온 도민의 공익활동 지원체계 구축과 민관 거버넌스 모델 개방 등 사회 분야 혁신도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는 물론 다른 광역시도단체장과의 협치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나오는데 우리는 대행체제로 가면은 저쪽도 이렇게 서로 신뢰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경상남도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어제 곧바로 도정혁신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이끌어온 3대 혁신 사업들이 청사진만 그린 채 끝나는 건 아닌지 앞으로 거취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제는 경남 지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많은 눈이 내리더니 오늘은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11시를 기해서 합천과 의령을 비롯한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이들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나 더 낮고요. 도로 곳곳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따뜻한 옷차림은 물론이고요. 보행자와 교통안전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내린 눈과 비 그리고 찬바람 덕분에 오늘 공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까지 낮아져 있고요. 내일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5일간의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 내내 경남 지역은 심한 추위는 없지만 비로 인한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연휴 이튿날인 일요일에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 오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 보이겠지만 설 당일인 화요일에는 살짝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에 머물던 비구름은 모두 물러났고요. 다시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쾌청한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습니다. 동부 지역은 함안 영하 8도, 창원과 김해가 영하 5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6도 안팎에 그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과 합천이 영하 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거창과 산청이 4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 오후까지 풍랑주의보가 유지되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이 지난해 제정된 효도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3대가 함께 사는 219가구를 대상으로 첫 효도수당 6,5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거제시가 50여억 원을 들여 중소기업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밀양시가 35억 원을 들여 아리랑곡의 숲길 복원 등을 통해 산문동 야외공연장에서 아리랑 동산에 이르는 아리랑 고갯길을 2021년까지 조성합니다. 김해시가 39억 원을 들여 지역 정착과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남도가 도정혁신과제로 추진하는 도의회 공무원 출석 범위 간소화 방안은 상위 답변 지원을 위한 출석 공무원 수를 담당별 1명을 기준으로 정해 평균 40여 명에서 20여 명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입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많은 공무원 출석으로 행정력 낭비와 업무 공백의 지적이 있었다며 도의회와도 사전 설명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다양한 갈등 관리 해법 마련을 위한 공공 갈등 관리 태스크포스 팀을 발족했습니다. 전문가와 대학 교수 등 위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공공 갈등 관리 전담팀은 관련 조례 제정과 연구 용역 의뢰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 갈등 관리 신규 시책 개발과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민 중심의 공공 갈등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해 장유 소각장 논란과 관련해 새로 구성된 5기 주민협의체가 이전에 제4기 협의체가 김해시와 체결했던 협약을 무효화한다며 의결했습니다. 김해 소각장 부곡주민지원협의체는 최근에 임시회를 열고 지난해 2월 4기 협의체와 시가 체결한 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김해시 내동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나 대웅전 116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나무로 된 건축물이 화재로 무너졌고 불이 확산하려 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로당을 돌며 음식물을 제공하고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3.13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진주지역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B씨와 함께 이달 중순쯤 경로당 9곳을 찾아 음식물 11만여 원 어치와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경남 지역 고속도로는 설 당일인 5일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는 이번 설 연휴 경남 지역 고속도로를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하루 평균 79만여 대의 자동차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설 당일인 다음 달 5일은 귀성 차량과 귀가 차량이 몰리면서 하루 동안 106만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 승강기밸리 산업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회에서 산업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거창 승강기밸리 산업단지에는 앞으로 5년 동안 11개 특화 사업이 추진되고 국비 등 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면서 1,25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2,6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